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극한 대립의 정점이 될 검사징계위원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은 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리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전망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김민하 평론가 이어서 함께 해주실 거고요. 손수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갑작스럽게 열린 건 아니고요. 예.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규칙, 대법원 규칙인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정기회의가 1년에 2번 열립니다. 첫 번째가 4월 둘째 월요일이고요. 예. 또 12월 첫 번째 월요일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기회의가 열리는 날인데 공교롭게도 논란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또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예.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규칙 7조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미리 의안을 구성원들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사전에 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필요한 경우 이제 의결을 할 텐데요. 예. 그런데 이 사전에 통지된 의안들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판결문 공개 예. 또는 형사 관련된 전자소송 도입, 그리고 또 조정위원회 개선. 이게 변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인데 예.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과연 안건에 오를 것이냐, 그리고 또 만약에 오른다면 법관들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전에 의안으로 통지되지는 않았지만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 내규에 따르면 이 당일에 9명 이상의 이제 구성원 동의를 얻으면 또 의안으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오늘 오전에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관측을 했습니다만 오전에는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요. 예. 또 오후에 과연 그런 절차가 진행될지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 왜 그러냐면 이 규칙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사법행정이나 이 법관의 그 독립에 대해서 예. 이 대표회의가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면 안건을 올리고 또 규정에 따르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여기서 찬성 의결이 나온다면 법관들이 그 문건 문제 있다. 우리를 사찰한 거구나. 예. 우리를 사찰했다. 이거는 법관의 독립, 판결의 독립에 영향을 준다라는 지적이 될 수 있겠고요. 예. 또 만약에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예. 또는 안건을 올렸지만 부결된다면 예. 이 부분은 또 검찰 측에 약간의 힘이 또 실릴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오든 결론이 나오든 이 사법부가 예. 이 일에 휘말릴 수 있다. 예. 따라서 아예 안건을 올리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신중론까지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능성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김민하 평론가께서 요거에 대한 전망을 좀 짧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까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예. 내부의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판사들이 농구를 잘한다든지 가족관계가 어떻다든지 이런 예. 것들을 검찰에 대검에 그리고 수사 정보를 다루는 부서에서 이렇게 좀 수집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대다수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것을 사찰이나 어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이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안건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 안건으로 올려서 다뤄야 된다. 이 법관 대표자 회의에 일치된 의견을 내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예. 또 반면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괜히 이렇게 입장을 내면 이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된 것과 다른 맥락으로 정치적인 맥락에 휘말려서 오히려 사법부 독립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지금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이 문건에 있는 판사들이 좀 재판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건들도 있고 또 지금 이 문건 사찰 의혹과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관련이 있는 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어떤 판결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도리어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이런 법적인 여러 가지를 다뤄야 될 그 재판부도 어떤 여러 가지 압력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루지 말자라는 이런 의견도 좀 있는 상황이어서 좀 막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죠. 10일에는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원전 수사가 속도를 얼마나 내는지에 따라서 그 영향이 좀 받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면서 최소한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을 한 셈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네. 이 수사가 어느 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게 자칫 정권의 핵심으로 수사의 칼날이 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구속된 공무원 2명은 이제 산업부의 국장급하고 서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 선에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렸겠느냐라는 의심을 지금 검찰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지금 현재 현 정권의 정부의 에너지 관련된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느냐 마느냐를 따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네. 이런 정책이나 공약, 뭐 이런 방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원전의 그 경제성 평가 자료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설령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한 대통령이 수립한 또 정부가 수립한 에너지 정책이 타당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을 했다면 또한 그게 형사 측면에서 볼 때 범죄라면 그 부분은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것은 상당히 앞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고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자료를 삭제했잖아요. 예. 그런데 뭐 수백 건을 삭제했는데 그중에 상당수의 자료가 이미 복원됐습니다. 그리고 그 복원된 자료들을 보면 청와대와의 협의 자료들도 있다는 전언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청와대와의 협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는 직전에 삭제 관련해서 누군가의 지시 또는 묵인 또는 사후 보고 등이 있었는가 등등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공무원들을 구속한 다음에 수사를 흐지부지 할 수는 없을 테고 또한 더군다나 이 수사를 둘러싼 외부적인 그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검찰과 정권의 불편한 관계 또는 불편한 관계를 넘어서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를 볼 때 검찰 입장에서도 이 수사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머뭇거리지 않고 권력의 핵심까지 수사를 하면서 본인들의 입지를 더 강화할 그런 명분도 있는 것이고요. 예. 따라서 참 어디까지 이 수사가 번져갈지 지금 뭐 확실하게 예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속도 있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징계위를 앞두고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 중에는 원전 수사의 속도도 이제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다뤄봤고 저희가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징계위가 근데 이제 10일에 예정대로 열릴 것인가에 대한 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두 차례 연기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10일 날 이제 강행을 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예. 쪽에서는. 다만 이제 윤석열 총장 측이 기피 신청할 것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죠. 이용구 차관이라든지 또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피 신청이 될 경우에 이제 명수를 채울 수 있는가, 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좀 뭐 징계위가 개최될지 않을지는 뭐 갈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강행될 걸로 보이고요. 예. 더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이게 하루 만에 결론이 나겠는가, 네네네. 장기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어서 예. 뭐 단칼에 또 우리가 결과를 좀 이렇게 직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짧게 요것만 손수호 변호사께 여쭙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이 헌재에 가처분 신청 낸 거 있잖아요. 그거 징계위 이전에 혹시 결정이 날 수 있습니까? 헌재는 그 헌법소원을 헌법소원도 하고 예. 그리고 네.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효력정지를 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혹시 징계위 전에 결론이 날 수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예. 근데 일단 징계위원회가 예정대로 열린다면 그 전에 다른 이제 기관의 결정을 참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시간상 쉽지 예, 예.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검찰 일단 법무부 입장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속도 있게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또 반면 윤 총장 측에서는 계속해서 절차적인 부분을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 징계 절차에 흠집을 내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소송 절차로 갈 때 여러 가지 활용할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양측이 이미 그런 단계까지를 다 내다보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